네, 여러분, 저희 이번 시간에는 이제 밥원, 손해평가 이 부분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교재 보시면 이제 손해평가 해가지고 내용 나와 있는데요. 자, 손해평가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내용이 간단하게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내용 한번 살펴보자면은, 네, 손해평가는 누가 실시하냐? 먼저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줄 보시면은 재해보험 사업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의 현재 재해보험 사업자는 NH손해보험이 담당을 하고 있다.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고요. 네, 재해보험 사업자는 우리 농업재해보험법 제11조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그 농업재해보험의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서 손해평가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손해평가를 할 때는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손해평가를 해서는 당연히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손해평가는 누가 하냐? 손해평가사가 하는 거겠죠. 자, 아래 내용 보시면은 손해평가에 참여하고자 하는 손해평가사는 누구에게 교육을 받아야 돼요? 농금원이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게. 그리고 손해평가사가 아니죠. 손해평가인은 누구한테 교육받아야 돼요? 재해보험 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손해평가 자격증을 따면은 손해평가 실무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이 손해평가 실무 교육은 몇 회 이상 이수를 해야 되냐? 1회 이상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3년마다 한 번 이상 보수 교육도 이수를 해야 된다. 내용 나와 있고요. 그리고 손해평가인, 손해사정사의 보조인은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필수 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당연히 손해평가를 할 수 없다. 이 내용 나와 있고요. 자, 아래 네모 박스 보시면은 농업재해보험의 손해평가사 제도 나와 있는데요. 자, 다 아는 내용이죠.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은, 자, 1번 손해평가가 뭐냐? 그 의의가 나와 있어요. 이 손해평가란 보험 대상 목적물에 피해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제 피해 사실이 실제로 일어난 게 맞냐? 규모가 어느 정도이냐? 이제 현장에 가서 그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평가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우리 농업재해보험법상 손해평가는 누가 할 수 있냐? 자, 3명이 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손해평가인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손해평가사, 여러분처럼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손해평가사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까지 이 3명이 손해평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여러분 같은 경우 이제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위한 공부를 하시는 건데요. 이러한 자격시험 실시는 어떻게 되냐? 자, 1차 과목과 2차 과목이 있어요. 두 개 다 같은 연도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1차는 5월 정도에 지금 진행이 되고 2차 같은 경우는 9월 정도에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1차 과목 뭐뭐뭐예요? 상법 중에서 보험편 나오고요. 농업 재해보험법령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학개론 중에서 재배학 및 원예 작물학 이렇게 총 3가지 과목이 1차 시험 과목이다. 그리고 2차 같은 경우는 총 2가지 과목이 지금 시험 범위로 출제가 되는데요. 농작물 재해보험 및 가축 재해보험 이론과 실무 그리고 이제 2차 2과목 농작물 재해보험 및 가축 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 이렇게 크게 2가지 과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1차 시험은 객관식이에요. 객관식이고 사지선다다. 상당히 쉬운 보통 합격률이 70% 이상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2차 시험은 이제 주관식이죠. 주관식에다가 이제 서술형 이제 문제도 포함되고 계산 문제도 포함되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합격률이 10% 정도의 합격률이다. 요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번 보시면은 손해평가사는 어떤 업무를 하냐? 네,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내용인데요. 피해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보험 가액이랑 손해액을 평가를 하고 마지막으로 그 밖에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 요런 것들을 업무를 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4번 보시면은 교육
아까 위에서 잠깐 설명드린 거죠. 실무교육은 자격증 취득 후 한 번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보수교육 같은 경우에는 3년마다 한 번 이상 무조건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여기는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인데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재보험 나와 있는데요.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보험을 누구랑 이제 하냐? 재보험을 국가랑 합니다. 국가, 정부죠. 정부랑 지금 하고 있는데 아래 내용 보시면은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 품목에 대해 일정 부분은 정부가 국가 재보험으로 인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보험 사업자랑 국가랑 재보험에 관해서 별도로 약정을 체결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지난번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죠. 자, 계약자 있어요. 계약자랑 이제 우리 재해보험 사업자 계약자랑 재해보험 사업자랑 계약을 맺고 이 재해보험 사업자는 이제 정부랑 계약을 맺는다. 보통 이 큰 틀로 보시면 되고 계약자랑 재해보험 사업자 간의 계약 이거를 우리는 원보험이라고 한다. 다른 말로 1차 보험이라고 한다. 이렇게 있고요. 재해보험 사업자랑 정부랑 맺는 거를 재보험이라고 하죠. 재보험이라고 하고 얘를 2차 보험이라고도 얘기를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또 하나 이 지금 원보험의 효력은 재보험과는 별개다. 마찬가지로 재보험이랑 원보험이랑 별개다.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각각의 독립된 별개의 계약으로 보시면 된다. 요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보시면은 농작물 재해보험, 이 재해보험 사업자 NH손해보험이죠. 이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은 정부랑 이제 국가 재보험으로 인수를 하고 이 재해보험 사업자는 국가랑 재보험에 관해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정부랑 지금 재보험을 체결하지만 이 재해보험 사업자가 보유한 부분의 손해는 이 재해보험 사업자가 정부 말고도 자체적으로 민영 보험사랑도 재보험을 별도로 체결할 수 있다. 지금 아래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해보험 사업자가 정부가 아닌 자체적으로 민영 보험사랑 재보험을 맺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맨 아랫줄에 내용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출제 방식, 금액, 비율 등 실적 내용을 농구본에 제출을 하여야 한다. 여기까지 나와 있다. 이 정도 내용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아래 보시면 이제 3번 정부의 지원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중요하니까 잘 봐두셔야겠죠.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아래 내용 먼저 보시면은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의 재원은 뭐예요? 당연히 보험료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보험료는 당연히 보험을 가입할 때 계약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을 되게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아래 내용 보시면은 그러나 정부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계약자 납입 순보험료의 몇 프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계약자 납입 순보험료의 50%를 통상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50% 계약자가 납입해야 되는 순보험료의 50%를 누가 지원한다?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래 나와 있는 품목 같은 경우는 이제 보장 수준별로 35에서 60%까지 차등적으로 보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재해보험 사업자가 운영하는 운영비는 국고에서 100% 지원하고 있다.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 보험료의 큰 틀을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는 이 보험료를 영업보험료라고 합니다. 자, 이 영업보험료의 큰 틀을 먼저 보시면은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 그리고 부가적인 부가보험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순보험료, 이 순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는 계약자가 전부 부담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순보험료는 지금 계약자랑 정부랑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지자체에서 나누어서 같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이 정부가 계약자 납입 순보험료에 일반적으로는 몇 프로? 50%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아래 나와 있는 지금 표 있죠? 사과, 배, 단감, 떫은감, 그리고 벼. 얘네들은 아래 나와 있는 이 퍼센테이지별로 표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지원 비율이 각각 다르다. 먼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자체는 몇 프로를 부담을 하냐? 자, 이거는 지자체는 보통 10에서 40% 정도 지금 각각 다르게 부담을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지자체별로 퍼센테이지가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순보험료에서 정부가 지원해주는 금액을 빼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주는 금액을 빼요. 그 부분만 계약자가 납입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자, 그리고 재보험 사업자 운영비는 국고에서 100% 지원한다고 했죠. 자, 이게 뭐냐? 운영비는 부가보험료에 들어가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부가보험료는 전액 누가 지원해요?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몇 프로? 국고에서 100% 지원한다. 이렇게 먼저 이 보험료의 큰 틀을 잡아주시고 아래 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자, 표 먼저 보자면은 정부에서 농가부담보험료 지원 비율 나와 있어요. 이 표는 당연히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시험장 가시기 전에 암기를 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품목,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얘네들은 묶어서 적과전 사종이라고 하죠. 적과전 사종 그리고 벼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보장 수준이 뭔 말이냐? 이거는 다르게 얘기를 해보자면 보장 수준이 60%다. 이거는 계약자가 가져가는 게 60%다. 이거니까 자기 부담 비율이 40%가 되는 거고요. 보장 수준이 70이다. 이거는 자기 부담 비율이 30%. 보장 수준이 80이다. 이거는 계약자가 가져가는 게 80%니까 자기 부담 비율이 20%. 보장 수준이 85%다. 이거는 자기 부담 비율이 15%. 보장 수준이 90%다. 이거는 자기 부담 비율이 10%가 되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사과, 배, 단감, 떫은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부담 비율이 40%인 경우에 국고 보조율이 60%입니다. 그리고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이 적과전 사종은 보장 수준 이제 자기 부담 비율이 30%인 경우에도 60. 그리고 자기 부담 비율이 20이에요. 그러면은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거 50. 자기 부담 비율이 15%예요. 그러면은 지원 금액은 38%.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부담 비율이 10%예요. 그러면은 지원해 주는 건 35%다. 요 숫자,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숫자를 외우셔야 돼요. 자, 그리고 벼 같은 경우에는 몇 프로로 되냐? 자, 각각 보시면은 60, 55%, 50, 46, 44%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포인트 어디 잡아야 되냐? 자, 작년에 개정된 부분이 있어요. 자, 어디냐? 요거 이 부분이 9회차 시험 작년도에 새롭게 개정이 된 내용입니다. 요 부분 위주로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표는 그냥 달달 외우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저희 안 보고 넘어간 부분 있죠? 여기 당구장 표시 2개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당구장 보시면은 이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지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농업경영체 등록이 보험료 지원을 받는 요건이기 때문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안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경영체 미등록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경우에 어떻게 하냐? 그러한 경우에는 먼저 이 농업 경영체의 등록을 먼저 한 다음에 보험 가입을 진행해야지 이러한 국고 보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내용 없으시죠?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기관별 역할 나와 있는데 이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을 추진하는 주요 기관별 역할이 어떻게 되냐 보시면은 자, 먼저 이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들에 대해서 아셔야 되죠. 먼저 정부 있어요. 정부 중에서도 무슨 부서예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요 기관 중에 한 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농금원이죠.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해보험사업자, NH손해보험, 이 세 가지 기관이 주요 기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각각의 기관별 어떤 역할을 하냐? 자, 아래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 보시면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세부 사업의 기본 단계를 확정해서 농금원이랑 재해보험 사업자에게 시달을 하고 농금원에서 보고한 상품 개선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자문한다. 뭐 요렇게 그러니까 가장 크고 큰 핵심적인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요 정도 받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농금원에서는 무슨 내용을 하냐?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 보시면은 자, 아래 나와 있는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요 정도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그냥 여러분이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해보험 사업자, NH손해보험이죠. 이 재해보험 사업자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 자, 아래 보시면은 이제 뭐 요런 내용들을 하고 있다. 자, 쫙 나와 있죠. 뭐 보험 가입을 촉진 계획하고 보험 상품을 개선하고 그리고 농업인들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상품 개발하고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 추진 그리고 손해평가 실시 뭐 교육 및 통보를 실시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까지 나와 있는데, 네, 결과적으로 보시면은 우리 현장에서 가장 많이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거는 재해보험 사업자가 되겠죠. 현장에서 세부적인 업무들을 전부 담당하는 거는 재해보험 사업자다. 자, 아래 나와 있는 재해보험 사업자 이 기관의 역할까지 여러분이 한번 꼼꼼하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려운 내용 없으시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 농작물 재해보험 추진 절차까지 이번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작물 재해보험은 어떠한 절차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냐? 자, 저희가 이제 지금 이번 시간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건데요. 자, 먼저 가입 안내가 나가겠죠. 자,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을 실시합니다. 가입하실 분 가입하세요 라고 가입 안내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약자들 농업인들이 되겠죠. 농업인들이 가입을 할 사람들은 가입을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NH손해보험에서 이 계약자가 이 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일정 규모 이상의 지금 농사를 하고 있는지 그게 맞는지 현지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자, 그게 바로 현장 방문이 되는 거겠죠. 현장 방문을 해서 현지 확인을 하는 거다. 자, 요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평년 착과랑 평년 수확량 또는 표준 수확량 생산비 얘네들을 고려하고 가입 가격, 표준 가격을 따지게 되고요. 자, 모든 것을 고려해서 청약서를 작성하고 보험료 수납 절차를 거칩니다. 보험료 수납은 누가 해요? 보험료 수납은 계약자가 하는 거겠죠. 자, 보험료까지 냈어요. 그러면은 이제 보험증권 발급은 누가 해요? 재해보험 사업자가 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발급하게 되는 겁니다. 네, 보험증권 발급까지 되면은 이제 기본적인 우리 보험 가입 절차는 마무리가 된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각 계약자들은 각자 농업활동을 하겠죠. 이제 그러고 있다가 각종 자연재해가 발생했어요. 뭐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뭐 다른 문제가 생겨서 재해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피해를 입었겠죠. 그러면은 계약자가 우리 농지에 사고가 발생했어요 라고 재해 발생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재해보험 사업자는 그냥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정말 보장하는 재해로 이렇게 피해가 발생했는지 그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피해율이 얼만큼이고 손해가 얼만큼 나서 보험금을 얼마를 줘야겠다. 이런 거를 모두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피해 사실 확인 및 손해평가 이 과정을 필요하는데 이때 손해평가사 네, 이때 손해평가사랑 손해평가인, 손해사정사 이 사람들이 손해평가 반을 구상해서 현지에 가서 이러한 확인 절차를 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제 손해평가사들이 현지에 가서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평가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재해보험 사업자한테 이 농지에 가서 확인을 했더니 요만큼의 피해가 발생하고 지금 이런 단계다. 피해율은 얼만큼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이 되고 통지를 하게 됩니다. 이때 계약자가 저 보험금 주세요. 이렇게 청구를 하면은 네, 이 과정까지 끝나면은 보험금을 지급을 하게 된다. 지금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은 이러한 과정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여기서 한 개 더 있을 수 있죠. 여기 손해평가사가 현지에 가서 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검증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재보험 사업자나 재보험 사업자 얘네가 손해평가사의 손해평가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검증 조사를 할 수 있다. 여기까지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의 재보험 사업자는 누구예요? 저희는 정부라고 얘기를 하고요. 재보험 사업자는 누구예요? NH 손보가 담당하고 있다. 여기까지 같이 추가적으로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은 이러한 과정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추진이 되고 있고 이제 보험금 지급까지 이런 느낌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구나. 요 정도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시간은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농작물 재해보험의 추진 절차까지 이 기본적인 제도에 대해서 남은 부분을 모두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저희 이제 본격적인 수업이죠. 본격적으로 과수사종 적과전 파트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